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만에 이제 제도 이론 쪽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제 도면 양식 작성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표준안 작성하면서 이제 문자를 작성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흥분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도면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그 문자에 사용되는 선의 굵기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정립이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CAD로 이제 도면을 그리기 전부터 이제 정립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미국에서 먼저 규격이 정해졌고, 그 규격을 이제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규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나라 규격이 됐다. 이제 KS 규격상으로는 KSA ISO 그다음 3098-5번 항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KS 규격은 여러분들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아니면 기계 쪽에서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나 시간이 나실 때 짬짬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것저것 사소한 거라도 한 번씩 읽어보면 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 도면에 이제 KS 이제 우리가 기계 쪽에서 많이 봐야 되는 건 KSA하고 그 다음에 KSB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KSA 쪽에서는 이제 제도에 관련된 통칭적인 부분들, 제도의 전체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이론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KSB 같은 경우는 그 도면 작성하는 거에서 기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KSB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SA하고 KSB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격 자체는 이제 KSA ISO 3098-5번에서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거 한 장에 있는데 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요 안에는 더 많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KSA ISO 3098-5 항목으로 가시면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KS 규격을 보기 좋은 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KS 규격 열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든 검색을 하시면 그 KS 규격 열람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규격 같은 거 보는데 돈 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요. 보는 것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다른데 뭐 돈이 되는데 내 돈 버는데 그걸 막 써먹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되시고, 열람은 가능하시다. 어쨌든 이제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소문자의 크기니 뭐니 그런 거 다 정의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기본적인 형태만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문자 높이하고 그 문자의 선의 굵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KS 규격만을 보자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자의 형태는 이제 A형, B형 두 가지가 나옵니다. 3098에 보면 A형, B형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들어가면은 A형, B형이라고 안 돼 있고요. CA, CB라고 돼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C는 캐릭터 B, 캐릭터 A, 즉 캐릭터는 문자를 얘기합니다. 문자 A형, 문자 B형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후 다른 데서 나올 때는 그냥 A형, B형이라고만 나와요. 나오는데, 희한한 거는 A형이 기본 문자일 줄 알았더니 B형이 기본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B형 문자다. 그럼 A형은 뭐냐? 근데 A형 같은 경우는 칸이 좀 좁아가지고 글자의 폭이 좀 좁아야 될 때 폭을 줄인 문자를 A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기에도 폭이 다르죠. 전체적인 높이는 똑같은데 좁은 공간에 써야 되니까 폭을 줄인 거예요, A형. 그래서 이제 A형은 이제 폭을 줄인 건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루트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아마 한 기본 글자 폭의 한 70%, 그러니까 30%를 줄이고 70%만 남기는 형태까지 이제 줄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그보다 더 줄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 관장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KS 규격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형, B형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할 때는 B형을 사용을 하지 A형을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A형을 쓴다고 해도 A형은 CAD의 기능상으로 저 규격을 못 맞춥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높이가 1.8부터 20까지 KS 규격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있으니까. 1.8 다음에는 2.5, 2.5 다음에 3.5, 그 다음에 3.5 다음에 5, 그 다음에 5 다음에 7, 그 다음에 14, 2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치수 문자를 3.5로 해라. 우리 전산응용 기계에서 3.5를 쓰는데 3.5로 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 거고, 단지 일반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외형선이 0.5mm를 사용을 할 때 치수 문자는 3.5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선이 0.5일 때 문자는 3.5를 쓰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사용되는 이제 그러니까 선의 굵기는 외형선으로 0.5를 쓰잖아요. 그럼 이제 KS 규격에 빗대어 보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치수 문자의 높이는 3.5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데, KS 규격이 강제 규정이냐?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산업 전반의 기술적으로 통합돼서 쓰는 것들은 강제 규정인 게 맞는데, 이런 제도법이나 이런 것들은 표준을 그냥 확립해 준 것뿐이야. 이런 표준 상황에서 이 표준을 응용해서 네가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치수 문자 높이를 3으로 하고 싶다. 3으로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그거 보고 너네 회사 왜 치수 문자 3으로 해? 너네 회사 문 닫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 자격시험에서 치수 문자 높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요. 단 자격시험은 측정을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주어졌잖아요. 문자 높이는 얼마 내에서 쓰고, 뭐 어떻게 하시오라고 돼 있고, 기본적인 사항은 KS 규격을 따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히 그 전에 정해져 있는 뭐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틀은 KS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KS 규격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점점 이제 이거를 자꾸 자격증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텐데, 비교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자격증 시험도 KS 규격을 바꿔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안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KS 규격을 안 맞춰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죠. 단 자격증 시험할 때는 채점이 가능해요. 측정이 가능해요. 채점이 가능해야 되는데,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난 1.5로 할 거야, 난 2.5로 할 거야, 난 3.5로 할 거야. 그럼 누구 기준으로 맞춰서 이걸 채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은 이제 그걸 강제를 하는 거죠. 웬만하면 KS 규격에 준거해서, 그리고 웬만한 건 자기네들이 작성해 준 거에 준거해서 사용을 해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은, 회사는 마음대로 쓰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그 회사에서 이전에 선배들이 사용하고 있던 규정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따라야 돼요. 맞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바꾸는 걸 이제 서류 써가지고 이런 이유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틀을 정하는데, 자격증 시험은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정하고 있는 틀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KS 규격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에 대한 정확한 형태를 보면 이렇게 이런 굵기, 이런 치수 높이를 쓸 수 있는데, 얘는 공식적으로 이제 앞에 비율이라는 게 써 있어요. 이게 10에 10인데 이 10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문자 선의 굵기를 정할 때 10분의 1로 정합니다. 뭐의 10분의 1로? 문자 높이의 10분의 1이 그 문자를 작성하는 선의 굵기가 되는 거예요. 즉 3.5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10분의 1인 0.35가 이 문자를 작성하는 선의 굵기가 돼야 되는 게 KS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여타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세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 높이 레이어를 노란색으로 잡았잖아요. 노란색이 0.35 굵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치수 문자는 이제 작성된 문자는 노란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문자의 높이는 3.5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상황관계가 있다는데, A형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A형 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글자가 선이 굵으면은 이 글자가 또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A형 같은 경우는 원래 10분의 1짜리 써야 되는데 여기 14분의 1이라고 돼 있죠. 14분의 1이 돼 있는데, 이 14분의 1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3.5인데 한 치수 다운해가지고 0.25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수 더 작은 문자의 선 굵기를 따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래 14분의 1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 치수 작은 문자의 치수 굵기를 따온다. 즉 이제 3.5면 2.5의 치수선의 굵기를 따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형일 때는. 그래야지 보인다는데, 이거는 CAD에서 못 맞춰요. 못 맞추는 이유는 이제 저 뒤에 나오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KS 규격에 의한 거는 이제 저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이걸 적용을 하는데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 이제 도면양식 작성할 때 좀 흥분해서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도 그렇고
시중에 출간된 서적도 그렇고 되게 웃긴 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2.5부터 나올 거예요. 2.5, 3.5, 5, 7 이렇게 4개 정도? 4개보다 약간 더 나오나? 4개 정도 나오는데 3.5를 사용할 경우는 3.5를 입력한 시스 문자 높이 3.5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3.15를 입력해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15를 입력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치수 문자가 요 중심선 형태로 되어 있는 얘를 그린다. 연필로 그릴 때 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치수의 굵기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0.35, 중심선에서 0.35의 두께, 그러니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선과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선 위로 0.35의 절반, 0.35의 절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중심선의 높이가 3.5로 작성되게 되면은 거기서 0.35 절반이니까 0.35가 플러스가 돼서 실질적인 치수 문자의 높이는 3.85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KS 규격에 정의하고 있는 치수 문자의 높이와 안 맞아지니 무려 0.35mm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 그렇게 거기서 내가 지정한 캐드에 지정한 문자 높이 3.5에서 0.35를 빼서 치수 문자 높이를 정해야 도면에 사용되는 문자의 높이를 정해야 실제 출력했을 때 정확하게 3.5mm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3.15를 적용을 해야 된다. 3.5에서 0.35를 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광신도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3.5든 2.5든 치수 문자를 2.5 내가 쓰고 싶으면 2.5로 쓰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근데 자격증 시험은 이제 맞춰라 했으니까 맞춘 것 뿐이에요. 맞춰준 것 뿐인데 그게 설사 내가 캐드에서 문자 높이를 3.5를 그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3.85로 출력이 됐다고 해서 과연 그거를 감점을 하느냐? 감점할까요? 감점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감점하고 있으면 그렇게 채점하시는 그분은 잘려야 돼요. 잘리셔야 돼요. 진짜. 왜냐면 심각한 그 사람은 여지껏 잘못 채점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거 자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 채점해서 계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라면 안 잘라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도면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3.5 정도를 맞췄느냐. 저 같으면 캐드 파일 제출받아 캐드 파일 딱 열어보고 문자 높이에 3.5 입력돼 있으면 오케이. 그거 넘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력되는 게 3.85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쓰기 편하게 써야죠. 그럼 프로그램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문자 높이에 대한 항목이 3.5 입력하는 그 칸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3.5 입력하면 문자 높이 3.5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법이에요. 언제적부터 옛날 그냥 거기에 묶여가지고 손으로 통제도 하던 거기에 묶여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에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규정도 바뀌고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런 거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어요. 그런 사람들은 광신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중요하지도 않은 규정을 가지고 3.5로 나온 게 3.85가 나온다고 해서 도면에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 문자를 못 알아봐요? 그런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하는 쥐뿔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그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문자 높이 3.5를 입력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감점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잘려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캐드에서 이거를 작성을 했을 때 문자 높이 3.5를 입력해서 작성을 했을 때 캐드에서 문자 높이는 3.1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도 이 규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만들 때 그렇게 만들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그때도 한번 해봤지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캐드에서 와가지고 화면이 이제 우리가 글자가 좀 작게 써지니까 그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줌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줌 Z 엔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하나 할게요. 윈도우 그래서 이제 W 입력을 하고요. 좌표로 입력을 할게요. 첫 퍼스트 코너는 이제 0,0을 입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코너는 약간 좀 작게 잡아서 50 by 50을 할까요? 골뱅이 50, 50. 그 다음에 엔터. 이걸 할게요. 화면 사이즈가 조정이 있을게요. 화면에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작성을 하는데, 일단 스타일부터 먼저 세팅을 할게요. ST. 가장 표준적인 이제 ISO 스타일로 세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자격증 시험 세팅하고 똑같이 맞먹어요. 에리얼 쓸 거 아니고요. 자, 얘를, 자, 확장을 해서,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ISO 표준 쓰죠. 그래서 ISO CP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키보드에 I를 눌러가지고 I 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잘못 선택됐네요.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ISO CP.shx로 설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문만 쓸 거니까 유주 빅폰트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한글을 쓸 게 아니니까. 어차피 영문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규정인데 왜 자꾸 영문 가지고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개발된 규정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저 문자 사이즈를 얘기할 때 영문자, 알파벳 영문자, 대문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래놓고 ISO CP로 스탠다드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없으니까 스탠다드에서 ISO CP로 갈게요. 다시 ISO CP에 .xhx 유즈 빅폰트는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이 상태로 어플라이 그 다음에 클로즈.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작성을 할게요. 텍스트에서 이제 저는 지금 텍스트 D텍스트 쓸게요. D텍스트 DT하고 이제 저는 스타일이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스탠다드로 돼 있네요. 스탠다드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스타일 스탠다드 바꿔줬으니까 그냥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빈 곳 아무데나 찍으시고요. 문자 높이는 우리 3.5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는 3.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앵글 각도는 기울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알파벳 2를 칠게요. 대문자 2를 치셔야 돼요. 대문자 2. 자, 대문자 2를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쳐서 끝낼게요. 다음 작성된 글자가 보이시죠? 자, 문제는 이제 이 글자의 실질적인 이제 문자 높이, 제가 3.5를 입력해서 3.5가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이제 이 글자를 깨셔야 돼요. 깨셔야 되는데, 익스플로드 우리가 알고 있는 X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보시면 안 깨져요. 그래서 안 깨지고 글자를 깨시려면 이제 이게 CAD의 기본 기능은 아니고 익스프레스 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텍스트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문자 분해라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이제 TXT EXP입니다. 텍스트 익스플로드 하고 엔터 한 다음에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이 상태에 우리가 치수만 측정을 하면 이제 검산이 되는 거죠. DLI 해가지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딱 찍어가지고 높이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3.1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게 나중에 이제 소수점 자리를 늘려보시면 정확히 3.15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14 얼마 요즘 무한소수가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최대한 모든 문자의 높이를 3.15 근방으로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15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문자 높이를 더 줄여버리면 3.15로 입력을 하면 더 작게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DT 자 시작점 아무데나 찍고요. 문자 높이는 3.15를 제가 입력을 할게요. 3.15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각도는 필요 없으니까 이걸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2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TXTEXP를 입력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DLI 한번 재보면 2.83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2.5로 재볼까요? 2.5로 입력을 해볼게요. DT 자 시작점 아무데나 찍고요. 그 다음에 2.5를 입력을 할게요. 2.5 그 다음에
각도 없고 대문자 2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xt exp 텍스트 익스플로드로 깰게요. 그리고 이제 재볼게요. DLI 2.25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신 게 뭐가 있나요? 얘는 분명히 0.35 뺐죠. 얘 얼마 뺐어요? 2.5인데 0.25 뺐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CAD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텍스트 높이를 제가 3.5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10분의 1을 빼요. 내가 입력한 문자 높이의 10분의 1을 빼준다고요, 얘가. 선 굵기를 감안해서. 왜냐면 얘도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선 굵기가 지정된 높이의 10분의 1이다라는 걸 CAD 프로그램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애를 강제적으로 해서 2.83이 됐는데, 자, 만약에 시험 채점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 3.15로 안 했다고 얘를 감점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미친 거예요.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채점하는 본인이 틀린 거라고. 3.5로 작성하는 사람은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본인이 틀린 거라고. 감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감점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마치 그게 무슨 꼭 맞춰야 되는 거냐 3.15 도대체 3.15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친 인간이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로그램의 개념도 없는 사람이 그딴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3.15를 근데 그거를 또 모든 교재 책 출판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최다 다 3.15라고 적어놓고 있어. 책에다가. 그게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에요, 교육은. 때려쳐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는 돈 안 되는 영상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지만, 저는 그거 찍기 전에 몇 번을 케이스 교육 들어가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가서 검증하고, 몇 번을 그러고 하고 있어요, 수업을. 이런 걸 하나하나 수업을 할 때, 제대로 확인을 해야죠. 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확인하셨어야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자 높이를 정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단지 A형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A형은 갖고 있는 높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치수 아래의 두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두께 값을 한번 폭값을 좀 바꿔볼까요? 저도 이거는 확인 안 해봤거든요. 자, DT로 하고요. 작성을 해볼게요. 스타트 포인트 찍고요. 문자 높이는 3.5를 기준으로 할게요. 아까 3.5랑 비교해서 다른 두께가 나오는가를 보시면 알겠죠. 다른 높이가 나오는가. 자, 그래 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라고 작성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 CAD 문자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작성된 글자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1번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DT로 작성한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위드 팩터, 폭이라고 있어요. 폭값이 있어요. 폭 비율 값이 있는데 1이거든요. 얘를 0. 제가 70%까지 줄인다 그랬잖아요. 7. 0.7을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글자 폭이 줄어든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깰게요. txt exp 선택하고 엔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DLI 해가지고 높이를 재보면 3.15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A형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0.25, 선 굵기 0.25이기 때문에 얘는 0.25가 빠져가지고 3.2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대응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는 요 높이인데 이 높이의 10분의 1로 무조건 선 굵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값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값의 10분의 1을 무조건 빼게 돼 있는데 이거는 높이 값의 10분의 1이 아닌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치수의 10분의 1을 해야 되니 그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값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문자가 A형으로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걸 계산해서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광신도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냥 써요.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을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CAD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CAD 문자 높이 같은 경우는 문자 높이를 입력하는 칸에다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문자 값을 넣었으면 나는 맞춘 거예요. 그게 출력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다소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그 치수 문자
갖고 있는 그 값이나 아니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런 값이 아니라 단순히 그 치수 문자가 0.25로 아니 3.5로 출력됐는지 3.8로 출력됐는지 그것만 보고 주구장창 확인할 거예요. 그거 안 맞으면 도면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발상을 한 사람들은 도면을 실제적으로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제대로 된 도면을.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만든 거고. 그걸 이론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퍼지고 있는 것 자체에 되게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려면 진짜 내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반으로 어떤 베이스로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깊게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그냥 이거 가지고 쓸 줄 알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프로그램에서 좀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도면 그리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도 공부를 할 거고 쭉 하시는 분들이니까 KS 규격은 이것뿐만 아니라 KS 규격 열람 서비스 가면은 모든 KS 규격을 다 열람을 할 수 있으니 한 번씩은 다 보세요. 시간 나실 때 짬짬이 소설책 읽듯이 읽으세요. 뭐 그걸 다 못 외우신다 그래도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사용되는 도면에 사용되는 선의 문자의 크기 그다음에 그 문자의 크기에 대한 선의 굵기 그리고 그게 CAD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의 선 크기라든가 문자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